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랑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제가 오답노트를 만들게 된 계기, 두 번째는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이 오답노트의 활용법과 장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답노트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험생활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긴 했는데 사실 학원에 다닌 기간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수업을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수업을 들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라고 표시는 해두지만 사실 책을 덮어버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중요했고 뭐가 강조 사항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표시했던 이 부분을 자꾸 내 스스로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제 나름으로 이제 터득한 방법이었는데 오답노트를 만들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저의 오답노트 방식은 어땠냐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썼던 이 오답노트를 제가 직접 갖고 와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좀 무겁긴 한데, 요렇게 그 문구점 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 바인더라고 하죠. 이렇게 뺐다 꼈다, 안에 파일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 링 바인더랑,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 링 바인더에 끼울 수 있는 종이를 판매를 합니다. 저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의 요 종이 있죠? 구멍 뚫린 종이. 요 두 개가 준비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펜은 그렇게 화려하게 전 쓰지 않았어요. 보통 삼색펜,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 거 삼색펜 있죠? 그거 사용했고요. 일단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링바인더, 끼울 종이, 그 다음에 펜. 요 세 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물이 이제 여러분이 갖춰지셨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의 용도가 뭐냐. 그날의 수업 중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파트를 여러분이 일단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종이에다가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선생님이 그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쳐줬던 부분, 혹은 다시 한번 보라고 강조를 해줬던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압축을 시키셔서 이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절대 필기했던 내용을 전부 다 베껴 적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뭐 필기 노트?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기가 또 너무 많아져 버리면 다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목적이 자주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날 수업의 핵심 사항만을 기록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사실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 감도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을 잘 들으세요. 사후 다 들으시면은, 저도 이제 논리 수업 할 때 강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필기를 하고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신경 써서 봐라, 이 문장은 신경 써서 봐라,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날짜 적고, 여기 적혀있죠?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 적고요. 밑에는 그날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필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루에 2과목 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과목명을 이제 문법, 그 다음에 독해는 또 다른 종에 정리를 하죠. 그렇죠? 문법, 독해 한 장씩 해서 절대 하루하루 정리 내용이 많으면 안 되고요. 한 장 정도 혹은 많으면 2장 정도, 과목별로 과목당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날짜 적으시고 과목 적으시고요. 그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만 넣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중간에 보시면 질문 1, 2, 3 되어 있죠. 이게 이 정리 노트를 다시 보다 보면은 질문거리가 또 생겨요. 도움이 됩니다. 어휘를 이렇게 정리한 파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질문 다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꾸 저를 모르는 문제 노출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도구로 잘 썼습니다. 네, 이것도 문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답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틀렸던 문제를 적은 건데 이렇게 정리해도 또 자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문법의 수업을 들었다.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이 이거더라 해가지고 문법 한 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독해 수업도 들었는데 독해 관련해서 또 한 장 만드시고, 그러면 총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을 2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걸 이제 바인더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루하루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문법은 문법끼리, 독해는 독해끼리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좋았던 것은 이거를 정리하고 나서 제가 반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답노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들고 나서 수십 번 반복해서 보는 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여기가 붙어있는 공책 있죠. 공책은 여러 권의 공책이 만들어져 버리면 어떤 공책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인더랑 이 종이가 좋았던 것은 내가 정리했던 내용을 문법, 독해, 어휘를 한 권의 그 바인더에 다 모아둘 수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것은 휴대성이 좋았다.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두꺼워져요. 근데 두꺼우면 또 무거우면 이걸 학원에 잘 안 들고 가게 되죠. 그렇죠? 무거우니까, 가방이 무거워지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편집도 쉽고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이게 되게 두꺼워졌거든요. 두꺼워져서 제가 좀 들고 다니기 불편하길래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나올 때 한 그냥 랜덤으로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한 10장?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그냥 뽑아요. 오답노트에서 아침에 고시원에서 그냥 뽑아서 요것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휴대성이 좋다는 게 다 장점이거든요. 계속 보면서 학원 옵니다. 보면서 학원에 오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보고 점심시간에도 요거 두고 계속 밥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제 손으로 정리했고 예전에 분명히 봤던 내용들인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럼 기억이 또 안 나요.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여기 중요하다라고 내가 표시도 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 3주나 4주 정도만 지나서 봐도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체크했다가 다시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공부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내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게 넘기다 보면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권의 공책으로 나눠져 있을 때랑 이렇게 한 권의 바인더로 모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눈에 보이고 노출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공부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기억이 나지 않게 저는 기억하고 싶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저한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학원의 수업 시간이 재밌으려면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이 잘 되면 수업이 되게 재밌어져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했었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 학업에 대한 집중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답노트를 정리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 중에서 알짜배기를 저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10번, 20번 이상 반복을 한 셈이잖아요. 복습을 해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복습을 굉장히 여러 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 수업에 대한 집중력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답도 제일 잘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대답도 제일 잘하고 대답을 잘하고 관심을 이제 있게 지켜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몰입도 잘할 수 있었고 그게 정말 좋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질문을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어도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고 선생님들은 질문 언제든지 하라 그러는데 근데 이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면요 분명히 그날은 수업을 들었던 날에는 이해가 됐던 부분인데 다음날 다다음날 그 정리했던 그 부분을 다시 꺼내서 보잖아요.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걸 다시 꺼내서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도 했던 건데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문법도 그랬고 특히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문장을 아예 적었거든요. 문장을 이제 핵심 좀 어려워 보이는 문장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적었는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날은 읽혀요. 수업을 들었으니까. 근데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보면은 안 읽혀요. 그러면 그 문장은 옆에 체크를 해뒀다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 보면 뛰어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학원 다닐 때 질문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오답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활용하면서 수업 시간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거리를
아주 전략적으로 잘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수업 시간에 대한 이해력과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오답노트가 제게 준 가장 중요한 장점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종 시험 날에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단어장 같은 거 정리해서 많이 가는데 저는 시험장 갈 때 이 오답노트 한 권 딱 가져갔어요. 근데 이 오답노트에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려워했던 문법 내용들, 잘 읽히지 않았던 문장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실수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오답노트에 다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 맞춤형의 알짜배기 오답노트였던 거죠. 굉장히 든든했어요. 아침에 이 한 권 들고 가면서 굉장히 든든했고, 실제로 제가 이 오답노트에 어려우니까 다시 보자라고 따로 이제 뽑아놨던 어휘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게 특히 제가 중앙대가 어휘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중앙대 시험 볼 때 앞부분 한 1번에서 정말 한 7, 8번까지 제가 그날 아침에 봤던 어휘에서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굉장히 소름 돋아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였을까? 그 중앙대 불문과 제가 한 명 뽑는 과에 일반 편입으로 지원했었는데 거기 또 최초 합격을 했었습니다. 운이 좀 작용하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답노트 덕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쭉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복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길을 잡고 싶다거나 조언이 좀 필요했던 학생들은 제가 했던 방법을 참고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